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10대 동물. 1위는 자기 몸무게의 1100배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어 동물계의 헤라클레스라 불립니다. 흔히들 소처럼 힘이 세다고 하는데 소의 힘이 정말 그렇게 강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코끼리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개미의 근력이 코끼리보다 무려 30배나 높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육상 동물들 사이에서 단순히 덩치로만 따지자면 코끼리가 2위라고 했을 때 감히 1위라고 나설 동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힘을 논하자면 코끼리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의 기준은 절대적인 무게가 아니라 체중 대비 근력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천하장사들은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녀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수풍뎅이는 자기 몸무게의 8복 50배가 넘는 무게를 들 수 있죠. 반면 코끼리는 어떨까요? 자기 체중의 약 2배 정도 하중만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 10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진정한 힘의 제왕들은 모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코끼리. 코끼리는 이 힘의 순위표에서 꼴찌를 차지했지만 그 힘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성체 수컷 코끼리의 체중은 2.7톤에서 6톤 사이이며 자신의 체중보다 약 1.7배 더 무거운 하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6톤짜리 코끼리 한 마리가 10톤이 넘는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바로 코끼리의 코입니다. 부드럽고도 유연한 이 코는 대자연에서 가장 정밀한 생체 도구 중 하나입니다. 훈련을 받은 코끼리는 코를 이용해 가볍게 수백 수천 근에 달하는 통나무나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도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동전 한 잎을 아주 정교하게 집어들 수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괴력과 섬세함의 결합은 동물계 전체를 통틀어 두 번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소형 트럭 한 대의 무게가 약 1.3마일 또 5톤 정도인데 코끼리는 최대 9톤의 무게까지 지탱할 수 있으니 이는 트럭 6대에 맞먹는 무게입니다. 비율로 치면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 15kg의 물건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코끼리의 힘은 트럭 한 대를 거뜬히 뒤집고 소형 자동차 정도는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인도에서 벌어지는 사람 대 코끼리 줄다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인도의 일부 전통 축제에서는 이 줄다리기가 단골 행사로 열립니다. 한 유명한 경기에서는 코끼리 한 마리와 30명의 건장한 장정들이 맞붙었습니다. 30명이 일제히 힘을 주어 당기자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하지만 코끼리는 그저 천천히 몇 걸음 뒷걸음질 치며 꼬리를 가볍게 흔들었을 뿐인데 그 30명의 사람들이 마치 연처럼 줄줄이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코끼리의 압승이었습니다. 30명이 합친 힘조차 코끼리 한 마리의 견인력을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끼리의 힘입니다. 녀석들은 힘을 과시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힘의 상징이니까요. 당신이 성체 수컷 코끼리 앞에 서게 된다면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 앞에서는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는 힘 따위는 그저 스쳐가는 산들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9위, 고릴라. 고릴라는 크게 동부 고릴라와 서부 고릴라 두 종으로 나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동부 고릴라가 서부 고릴라보다 체격이 더 크고 근육질입니다. 녀석들의 체격은 건장한 성인 남성과 비슷한 편인데 평균 키는 1.8m 내외이고
평균 체중은 180kg 정도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꽤 익숙해 보이는 이 체형 속에는 믿기 힘들 만큼 가공할 괴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부 고릴라는 무려 8kg에 가까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체중의 4배가 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성체 동부 고릴라는 아주 두꺼운 대나무조차도 나무까지 꺾듯 가볍게 2동강 낼 수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은배 고릴라 실버백의 근력은 최대 1000kg, 즉 1톤에 육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맨손으로 소형 승용차 한 대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오랜 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세계 최고의 역도 선수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260kg 남짓한 무게를 들어 올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빠르게 달리거나 높은 나무를 기어오를 때도 새끼는 어미 몸에 안정적으로 매달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본능적인 근력은 태어난 첫날부터 이미 그들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부 고릴라는 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온화한 거수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먼저 공격하는 일이 드물지만 한번 분노하면 1톤에 달하는 엄청난 팔힘으로 어떤 상대든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힘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오직 생존하고 먹이를 구하며 침입자를 물리치고 무리를 보호하며 두 팔로 가족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부 고릴라,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영장류입니다. 파리, 샤이어말, 샤일호스. 흔히 소가말보다 힘이 세다고들 하지만 샤이어말은 예외입니다. 영국이 원산지인 이 세계적인 대형 중종마는 중세시대의 군매에서 진화한 종으로 무거운 짐을 끄는 중종마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어깨 높이는 1.8m 정도이며 가장 큰 개체는 무려 3매 육박하여 건물 1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체중 역시 1.2톤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웬만한 소형 승용차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녀석들의 발굽 주변에는 가늘고 긴 비단결 같은 털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마치 털부츠를 신은 것처럼 보이며 걸을 때마다 멋지게 흩날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샤이어말은 무거운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무시무시한 힘 덕분에 전장에서는 살아있는 전차로 불렸죠. 하지만 체격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리의 움직임이 다소 둔해서 서서히 전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대신 농사에 투입되어 밭을 가는 데 쓰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녀석들의 괴수 같은 힘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샤이어말의 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상징적인 기록 하나가 이를 증명합니다. 1924년 영국의 한 박람회에서 샤이어말 한 마리가 한 번에 약 9톤에 달하는 화물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견인력은 자기 체중의 무려 5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중 500kg인 소 한 마리가 1000kg의 짐을 끈다 해도 그 힘이 자기 체중의 2배를 넘지 못합니다. 반면 샤이어말의 견인력은 자기 체중의 5배입니다. 이러한 괴력은 말과 에퀴다의 동물 전체를 통틀어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샤이어말은 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성격도 무척 온순합니다. 온화한 거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인간과 훌륭하게 소통하며 고된 농사일과 무거운 운송 작업을 완벽히 해냅니다. 체중으로나 힘으로나 샤이어말은 일반적인 소를 가볍게 능가합니다. 그들은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사한 충실한 동반자이자 압도적인 힘과 온순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표본입니다. 지리, 호랑이,
호랑이는 여러 아종 सब스페시스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에는 시베리아 호랑이, 남중국 호랑이, 벵갈 호랑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시베리아 호랑이 동북코드는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호랑이 아종으로 평균 체중은 약 300kg에 육박하며 몸 길이는 3가 넘고 어깨 높이는 약 1.2m에 명실상부한 고양이과 동물의 제왕입니다. 호랑이의 치악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를 예로 들면 치악력이 약 500kg에 달해 사냥감의 경추를 아주 쉽게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의 앞발 파괴력 또한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시베리아 호랑이의 앞발 펀치는 사자보다 약 10% 더 강력하며 모든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파괴적입니다. 성체 시베리아 호랑이가 앞발을 휘둘러 물체를 타격할 때 그 순간적인 파괴력은 무려 1000킬로워트, 즉 1톤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자신의 체중을 3배 이상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반면 평범한 성인 남성의 펀치력은 기껏해야 195kg 안팎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호랑이의 앞발 후려치기는 성인 남성 펀치력의 7로 8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호랑이가 굳이 이빨을 쓰지 않더라도 그 강철 같은 앞발만 휘두르면 인간은 절대 녀석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냥이나 전투 시 호랑이는 일정한 공격 패턴을 따릅니다. 먼저 몸을 날려 덮친 후 거대한 앞발로 상대를 맹렬하게 후려칩니다. 그 위력만으로도 사냥감을 기절시키거나 뼈를 박살내버릴 수 있죠. 그러고 나서야 강력한 턱으로 상대의 목줄기를 물어뜯어 치명타를 완성합니다. 1톤의 파괴력을 지닌 앞발 펀치에 5배롭의 치악력이 더해지고 여기에 날카로운 발톱과 민첩한 몸놀림까지 갖췄으니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예로부터 호랑이가 힘과 위험의 상징이었던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에 적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사냥감과 먹이만이 존재할 뿐이죠. 호랑이 앞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그저 숨을 쉬며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6위 아프리카 왕관수리 African Crowned Eagle. 아프리카 왕관수리는 아프리카 전역의 악명 높은 맹금류일 뿐만 아니라 조류계의 진정한 천하장사입니다. 수리과 중에서 이 녀석은 중대형 체급에 속하며 날개를 활짝 펴면 그 길이가 1.8자디옴에 이르고 체중은 약 3-5kg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정 이 녀석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거대한 체구가 아니라 체급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 압도적인 괴력입니다. 보통 새들의 뼈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골격 구조는 체중을 줄여주어 비행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아프리카 왕관수리는 이 상식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녀석은 움켜쥐어 자기 체중의 5-6배에 달하는 무거운 먹이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체중이 4킨 왕관수리가 20kg이 넘는 사냥감을 움켜쥐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괴력은 조류 왕국 전체를 통틀어 극히 드뭅니다. 아프리카 왕관수리의 발가락은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4개뿐이지만 그 움켜쥐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발톱 또한 무척 날카로워 갈고리처럼 둥글게 휘어졌으며 그 길이가 무려 6cm 이상에 달합니다. 중소형 동물을 사냥할 때 왕관수리의 발톱은 사냥감의 두개골을 단번에 꿰뚫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잔혹한 수법을 쓰며 한 방에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동물을 노릴 때는 아프리카 왕관수리가 높은 곳에서 일직선으로 내리꽂히듯 낙하합니다.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자신의 타격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 뒤 억센 발톱을 사냥감의 몸속 깊숙이 찔러 넣어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만약 사냥감이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더라도 녀석은 더욱 맹렬하고 잔혹한 방식을 동원해 다시 추격전을 벌이며 상대가 반항할 힘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모든 사냥의 예술은 녀석의 강력한 근력 덕분입니다. 아프리카 왕관수리는 하늘의 암살자이며 힘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그들의 영토에서 도주란 단어는 허용되지 않고 오직 사육과 포식만이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사반에 서식하는 수많은 중소형 포유동물들은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하늘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푸른 하늘 어딘가에서 예리한 발톱을 지켜둔 사신이 언제 수직 낙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5위, 알피군개미 리프 카터렌. 만약 개미가 동물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하장사라면 알피군개미는 개미계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농업 생태계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피군개미는 턱을 매우 빠르게 진동시켜 자신들보다 훨씬 큰 나무잎을 잘라내며 심지어 자기 몸집보다 두꺼운 나뭇가지조차도 가볍게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턱뼈와 근육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하게 발달해 있어서 자기 체중의 50배가 넘는 무게를 거뜬히 지탱할 수 있습니다. 체중 대비 힘의 비율만 놓고 따지자면 코끼리보다 무려 30배나 더 힘이 센 셈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약 9톤의 짐을 끌 수 있다면 알피군개미는 비율로 환산했을 때 자기 몸무게의 50배를 운반하는 것이므로 마치 인간 세계의 천하장사가 자동차 몇 대를 한 번에 번쩍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괴력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은 곤충 왕국 전체를 통틀어도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이름 때문에 알피군개미가 나무잎을 뜯어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녀석들은 잘라낸 나무잎을 직접 씹어 먹지 않습니다. 대신 나무잎을 무수히 많은 작은 조각으로 잘게 자른 뒤 개미굴로 가져가 발효시켜 표면에 작은 버섯 균류이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배한 버섯으로 애벌레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토록 독특한 농업 생태계는 알피군개미를 지구상에서 인류를 제외하고 능동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유일한 생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이러한 식성은 특정 환경에서는 식물이나 농작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알피군개미의 거대한 굴락 하나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잎의 양은 다 자란 성숙한 나무 한 그루가 가진 전체 잎의 양과 맞먹어 삼림 생태계와 농경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힙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는 알피군개미를 농작물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해충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토양을 뒤섞어 비옥하게 만드는 훌륭한 일꾼이며 전체 생태계 내에서 매우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힘과 노동의 상징이자 동시에 농업의 적인 이들이 바로 알피군개미입니다. 개미계의 마이크 타이슨이자 열대우림 속의 작은 거인이죠. 4위, 쥐어 원숭이 마우스리머. 쥐어 원숭이는 원시 영장류 중에서 체구가 가장 작은 종입니다. 몸 길이는 10전 축침에 불과하고 체중은 40-100곰 사이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야행성으로 낮에는 숨어 지냅니다. 주된 먹이는 곤충, 과일, 그리고 꽃의 꿀 등입니다.